엔진이 개입되면 생각보다 조금 부밍음이 심합니다. 이러면서 확 들어와요. 그 모습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의 아빠 리뷰, 간만에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보는 아빠 리뷰를 진행해 봅니다. 오늘 사실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차박 가요. 차박. 근데 지난번 레이 EV처럼 위험함을 감수하면서 가는 그런 차박이 아니라 어차피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떠날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제 날씨가 영하의 날씨를 육박해요. 그래도 오늘은 낮이라고 아직 한 자리대 숫자의 온도를, 기온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춥지 않아서. 너무 추우면은 정말 차 리뷰하러 나오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때 우리 EV 때 영하 7도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는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여유롭게 가서 차박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요. 차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차량에 대한 아빠 리뷰,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고 어떤 느낌을 주고, 그리고 또 산타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타기 전에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또 어떤 느낌을 주는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엄청나게 많은 신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하이브리드 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친구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 뉴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내외 인익스테리어만 바꾸고 기존의 파워트레인과 똑같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신기술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과 더불어서 서스펜션의 조합도 그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들어가 있는 어댑티브 하이브리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조금씩 이 친구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좀 달려봐야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타고 돌아다녀도 충분히 느낄 만한 정도의 다른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먼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보면서 확실히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 뭐 주행 성능이나 혹은 뭐 서스펜션의 느낌, 주행 감각, 여러 많은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외부터 살펴볼게요. 인익스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 아주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해요. 느낌 자체가 바로 옆에다 이렇게 딱 놔두고 보면 꽤나 많이 바뀌었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은 저게 구형인가 신형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미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 요소라든지 외관에 들어가 있는 테일램프나 혹은 헤드램프의 그래픽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차를 바로 옆에다 이렇게 딱 놔두면은 되게 달라요. 느낌이 많이 다른데 디테일적인 부분이라든지 헤드라이트, 테일램프의 그래픽적인 요소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기존 소렌토나 지금 소렌토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외관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세히 봐야 저게 이번에 새로 바뀐 소렌토구나, 아니면 기존의 소렌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미지나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디테일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외관적인 부분은 그래요. 외관의 느낌은 확실히 그런 좀 변화값이 많지 않은 느낌으로 아주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요소가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보다는 이미지를 좀 쇄신했다, 더 신형 차량의 느낌으로서 여러 라인들이라든지 라이트의 표현이라든지, 가장 많이 바뀐 거는 헤드라이트가 가로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었던 헤드램프들이 버티컬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 DRL의 라인 같은 것들도 위아래로 일자로 막 이렇게 길게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전기차스러운 느낌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변화의 느낌, 외관적인 느낌의 변화는 오히려 소렌토보다 카니발 신형 같은 경우에, 더 뉴 카니발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외는 그냥 전체적인 느낌도 아주 단정하고 잘생기고 잘 만들어져 있는데, 기존의
소렌토도 워낙에 잘 만들어져 있고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더뉴 소렌토와의 그 변화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저는 인테리어에서 더 확실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앞쪽에 CCNC 요거 정말 잘 바뀌었거든요. 거기다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바뀌었고요. 이게 EV9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친구인데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바뀌었고, 앞쪽에 있는 공조기도 최근에 이제 기아 전기 차량들이나 내연기관 차량들이나 다 같이 쓰고 있는 이 통합형 토글형 공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버튼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버튼이 누르는 버튼 형태가 아니라 위로 토글을 하면 통풍 시트, 밑으로 토글을 하면 열선 시트,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군요. 밑에가 통풍이고 위에가 열선 시트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가운데 쪽에 보면은 최근 현대기아에서 새롭게 도입한 데이터와 충전을 같이 할 거냐, 충전만 할 거냐 같은 식으로 버튼이 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투싼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에어 벤트 송풍구 쪽에 이 버튼, 이 부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 참 투박하기는 한데 정말 단단하고 견고하고 아주 쓰기가 좋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수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끝에는 세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귿자가 밑으로 누여져 있는 큰 평행선으로 인테리어가 형성되어 있고요. 가운데 아주 잘 비상 깜빡이 버튼이 들어가 있고, CCNC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약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생선 비늘같이 생긴 이런 포인트, 그래픽적인 부분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도어 캐치, 그리고 얘는 안마 의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에르곤 모션 시트가 골반, 허리, 전신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요. 뭐 이트론 GT나 RS 이트론 GT처럼 굉장히 센 안마의 강도를 느끼게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거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 엉덩이 같은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여유롭게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깜빡이를 켜거나 왼쪽 오른쪽에 차선에서 차량들이 오게 됐을 때 직후방 추돌 감지 센서로 사이드 미러 쪽에 라이트가 들어오고 경고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 같은 경우 소렌토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어라운드 뷰를 지원하고 있는 현대기아 차량들의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어디에서 처음 들어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제가 GV80 때 이걸 굉장히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계기판 쪽에 그 좌우 측후방 쪽으로 카메라가 딱 켜지면서 내가 깜빡이를 켰을 때 좌우 차선에서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이런 편의 장비들이 정말 현대기아에서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애초에 기술력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인테리어나 편의적인 장비로 커버를 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기아도 이제는 차를 너무나 잘 만들고 있는 이런 추세에 이런 편의 장비 기능까지 더 추가를 해주니까 플러스 알파 요인이 돼서 오히려 더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됐지, 최근에 다른 독삼사 브랜드의 차량이나 혹은 미국 차량들 보면은 이게 현대기아에는 들어가 있는 좋은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현대기아의 이런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나 편의 장비 쪽에 대한 부분을 좀 타 브랜드에서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뒷좌석에 앉아봤을 때, 지금은 제가 차박을 간다고 전부 다 뉘어놨는데 5인승 차량이거든요. 뉘어놔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유롭고 편안한 후열 착석을 할 수 있는 시트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무조건 칭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산타페가 이번에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산타페의 그런 헤드룸의 공간적인 여유가, 예전에는 소렌토가 더 넓었는데 이제는 산타페가 더 넓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점점 경쟁을 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미있어서 소비자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무조건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이 발전해서 더 나중에 이제 소렌토 풀 체인지가 됐을 때는 정말 또 어떤 좋은 면모를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트렁크도 여유가 있고요. 후열의 착석감도 좋고요. 성인 4명, 5명이 타고 다니기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때문에 혹시나 인테리어나 시트의 착석감, 여유 이런 부분은 제가 소렌토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 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행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고속 승차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스를 켜놓고 일단 달려볼 건데요. 에이다스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좋습니다. 잘해요. HDA2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들. 자, HDA2를 켜고 지금 이제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켜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 굉장히 잘하죠. 바로 핸들을 잡으세요 라고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은 얘가 이제 토크 감응식 스티어링 휠을 차용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았다 안 잡았다를 인식하는 걸 스티어링을 약간 조작을 해서 토크를 줘야지 차량이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산타페나 그랜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G90 때 가장 처음 그게 우리나라 차량들에 도입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별게 아닌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의 이런 장거리 여행을 즐길 때의 편의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터치 감응형이 훨씬 더 편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토크 감응형으로 들어가 있는 소렌토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디 올뉴 소렌토나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소렌토 풀체인지급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는 정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 주행감도 좋고요. 근데 뭐 X5나 X7, EV9은 빼자. X5나 X7급의 그런 승차감을 원하시면 안 되고요. 5천만원 정도, 요 정도 급에서 느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승차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요,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조금 더 몰랑몰랑하고 푹신푹신한 댐퍼 세팅을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뭐 이게 기억 보정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되게 재미있는 게 소렌토가 오히려 조금 단단한 느낌이라면 산타페가 조금 더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몰랑몰랑한 느낌은 아예 없고요. 소렌토는 원래 애초에 그런 몰랑몰랑한 느낌 자체가 아니었어요. 소렌토나 스포티지나 기아의 댐퍼 세팅은 살짝 단단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오히려 이런 고속 승차감에서는 약간 탱탱탱탱 거린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약간 단단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산타페는 이거보다 조금 더 탱탱거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휘발유 때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왔을 때는 비슷하게 하이브리드 느낌에서 단단한 승차감,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산타페를 타봐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댐퍼 세팅이 약간 단단하다라고 느껴질 정도 고속 주행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장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 안정감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참 예전에 비하면 일치월장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 기아차나 현대 차량들을 타봤을 때 고속 영역으로 넘어가고 100km가 넘어갔을 때 물론 막 불안정해 죽겠어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그 차량들의 그 탄탄한 느낌, 고속을 주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옛날에는 참 많이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확실히 고속 주행 영역에서 특히 100km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불안함이기가 어려워서 아주 좋은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이제 에어 서스펜션에 아주 고급스러운 댐핑 감쇄력이라든지 노면의 충격 같은 것들을 아주 고급스럽게 걸러주는 그런 느낌의 댐퍼 세팅은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좋아요. 아주 좋다라고 기기에는 고급스러움이 떨어지고, 그렇다라고 별로라고 얘기하기엔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승차감이 이제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에어 댐퍼 정도는 되고, 그 에어 댐퍼 중에서도 꽤나 고급스럽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세팅 감쇄력을 보여줘야 감탄이 나오지, 이제는 뭐 소렌토나 산타페 정도의 승차감을 느끼면서 야 정말 승차감이 좋다 라고 느껴지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차량을 타고 있느냐, 바로 직전에 어떤 차량을 탔느냐, 그리고 상대평가로 들어가야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경험을 해보고 좋은 차량들도 너무 많이 타봤기 때문에 절대적인 측면에서 좋은 차감을 보여주느냐 얘기하면 저한테는 한 중간값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델 Y에 그러면 대비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모델 Y보다는 승차감이 한 2배는 좋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X5나 X6에 적용을 해보자면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게 또 당연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5천만 원급 정도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승차감 정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착자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착자감이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아주 좋은 착자감을 보여주거든요. 거기다가 얘는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거리를 다닐 때 허리도 편안하게 이렇게 착석도 해주면서 안마도 해주고, 거기다가 댐퍼 세팅도 적당한 수준인데 착석감이 굉장히 좋고 안정감이 좋다 보니까 장거리를 주행할 때 있어서 거의 부족함이 없고 여유롭고 굉장히 편안한,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준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자동 차선 변경까지 넣어놔서 이렇게 장거리를 갈 때 깜빡이만 넣어주고 약간의 토크만 주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 가족이 장거리를 타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어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차량들 중에서는 A급 승차감이라고 착자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세팅도 잘하고 시트의 착석감이나 착자감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게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